현재 전 세계 응급의료 업계가 한국 고속도로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충격적인 장면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통제와 규정의 상징이라 불리던 독일. 닥터 헬기 운영 책임자가 아무 지시도 없는 정체 속에서 스스로 갈라진 도로와 고속도로 위 기적 같은 착륙을 목격하고 말을 잃었습니다. 지시도 통제도 없었지만 시민들은 스스로 길을 만들었고 단 12분 만에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이 지켜졌습니다. 통제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단 12분 생명을 살린 충격의의 전말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에 한국 최고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꼭 남겨주세요. 저는 레나입니다. 올해 42살이고요. 유럽 응급항공 안전기준을 총괄하는 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세계에서 헬기 착륙은 절대적인 통제를 의미해요. 경찰이 먼저 구역을 봉쇄하고 노란 테이프가 둘러쳐지고 무전으로 승인이 떨어져야만 로터가 돌아갑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의 닥터 헬기 운영 기준을 점검하고 개선해 왔습니다. 제가 검증하지 않은 착륙장은 운영되지 못해요. 그게 제 일이었죠. 한국 방문은 그저 연례 점검 일정의 하나였습니다. 아시아 응급항공 실태 조사라는 명목이었지만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어요. 빠를 수는 있겠죠. 아시아 국가들은 대체로 빠릅니다. 하지만 안전 규정은 느슨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속도와 안전은 반비례한다는 게 제 경험이었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첫인상은 깔끔하다였습니다. 바닥이 반질반질했고 안내판이 정확했고 사람들이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였죠. 공항이 깨끗한 건 선진국이라면 당연한 일이니까요. 저는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내일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대전에 있는 한 대학병원 헬기 경납고를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수행 직원과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기사분은 나이가 지긋한 분이었고 영어를 거의 못했어요. 그래서 대화는 별로 없었죠. 저는 창밖을 보며 서울 외곽 풍경을 훑었습니다. 고층 아파트들이 빽빽했고 간판 글씨는 읽을 수 없었고 도로는 유럽보다 좁았어요. 여기서 헬기가 착륙할 공간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쯤이었어요. 담당자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의사였습니다. 이름은 김성호 씨였죠. 그는 유창한 영어로 시설을 안내했고 저는 체크리스트를 들고 따라갔습니다. 경납고는 생각보다 잘 관리되어 있었어요. 헬기 정비 기록도 꼼꼼했고 의료 장비 배치도 합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할 건 없었죠. 유럽 기준으로 보면 평균이었어요. 김성호 씨가 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좋습니다. 기준은 충족하고 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말투에서 뭔가를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좋다와 훌륭하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니까요. 저는 그 차이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점심 식사 후 다시 차에 올랐어요.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저는 노트북을 꺼내 오늘 본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응급항공 시스템 기술적 적합성은 인정되나 운영 철학에서 유럽 수준의 체계성은 관찰되지 않음. 이 문장을 타이핑하면서 저는 내일 인천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시간을 확인했어요. 이틀 뒤면 다시 독일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을 거였습니다. 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했을 때는 오후 3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도로는 한산했고 하늘은 맑았어요. 저는 창밖을 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시차 적응이 덜 된 탓인지 피곤했거든요. 기사분이 라디오를 작게 틀었고 한국어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저는 알아들을 수 없었죠. 그냥 소음처럼 들렸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지난 15년간 쌓아온 모든 확신이 앞으로 12분 안에 무너질 거라는 걸요. 통제 없는 안전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제가 곧 그 믿음을 다시 쓰게 될 거라는 걸요. 저는 그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편안하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눈을 떴을 때 차는 여전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산이 보였어요. 낮고 완만한 능선이었죠. 유럽의 알프스처럼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오후 3시 15분이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은 아직 켜져 있었어요.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죠.
저는 방금 쓴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운영 철학에서 유럽 수준의 체계성은 관찰되지 않음. 이 표현이 적절한가 싶어서 몇 초 고민했어요. 하지만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내일은 인천에서 오전 회의가 하나 있고 저녁 비행기를 타면 됩니다. 이틀간의 일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보고서 결론 부분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응급항공 체계는 기술적으로는 적합하나 유럽식 통제 중심 운영과는 거리가 있다. 향후 개선을 위해서는 이 정도면 충분했죠. 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앞쪽에 차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정체였죠. 기사분이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 23분이었어요. 유럽에서 고속도로 정체는 익숙한 일입니다. 저는 자동으로 계산했어요. 최소 40분은 걸릴 겁니다. 빠르면 30분, 길면 1시간이죠. 저는 노트북을 덮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어차피 작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요. 창밖을 보니 다른 차들도 멈춰 있었어요. 몇몇 운전자들이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차에서 내려 기지개를 켰죠. 저는 물병을 꺼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정체가 40분이 아니라 12분 만에 끝날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12분 동안 제가 지금껏 믿어온 모든 원칙이 흔들릴 거라는 걸요. 저는 그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지루함 속에서요. 눈을 뜬 건 소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소리가 없어서였어요. 경적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고함도 엔진 소리도 커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켰어요. 창밖을 봤죠. 차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1차선 차량들이 왼쪽으로 붙었고 2차선 차량들이 오른쪽으로 비켜섰어요. 동시에요. 지시도 없이요. 저는 심장이 빨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뭐 하는 거지? 제 입에서 영어가 튀어나왔어요. 기사분이 고개를 돌렸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핸들을 꺾어 차를 오른쪽으로 붙였어요. 다른 차들처럼요. 저는 창문에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앞쪽을 봤어요. 3차선 도로 한가운데가 텅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차들이 양옆으로 벌어지면서 만들어진 공간이었죠. 폭은 대략 4m 정도였어요. 이건 위험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럽에서 이런 움직임은 사고를 부릅니다. 차선 변경은 신호와 확인을 거쳐야 하고 비상 통로 확보는 경찰 지시로만 이루어져요. 하지만 지금 이 도로에는 경찰도 방송도 신호등도 없었습니다. 그냥 차들이 스스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손을 꽉 쥐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제 옆 차선에서 승용차 한 대가 속도를 줄이며 비켜섰어요. 운전자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를 옆으로 붙이고 멈췄죠. 왜 아무도 확인하지 않는 거야? 저는 중얼거렸어요. 사이드미러도 안 보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움직였습니다. 마치 정해진 각본이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각본은 없었어요. 통제도 없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이렌이었어요.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구급차구나. 가슴이 조금 내려앉았어요.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비상 차량을 위한 통로였던 거죠. 유럽에서도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선 경찰이 먼저 옵니다. 확성기로 지시하고 차들을 통제하고 그 다음에 구급차가 지나가요. 여기는 달랐습니다. 사이렌이 들리기 전에 이미 통로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구급차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차체에 빨간 불빛이었어요.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죠.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 27분이었어요. 정체가 시작된 지 4분밖에 안 지났습니다. 구급차가 우리 차 옆을 지나갔어요. 바람이 느껴졌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귓속으로 파고들었다가 멀어졌죠.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이겠지. 곧 차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거고 정체가 풀릴 거고 우리는 서울로 갈 겁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구급차가 사라졌습니다. 사이렌 소리도 점점 작아지더니 완전히 들리지 않게 됐어요.
저는 앞쪽 차들을 봤습니다. 이제 움직이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통로를 만든 이유가 사라졌으니까요. 당연히 차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거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차선 차량들은 여전히 왼쪽에 붙어 있었어요. 2차선 차량들도 오른쪽 그대로였죠. 한가운데 빈 공간은 그대로였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 29분이었어요. 구급차가 지나간 지 2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통로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럽이었다면 벌써 끝났을 상황이었어요. 구급차가 지나가면 차들이 바로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서두르죠. 정체에서 벗어나려고 다들 급해하니까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엔진 소리만 낮게 울렸고 경적은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운전자들은 그냥 앉아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죠. 뭔가를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통로가 너무 넓었어요. 구급차 한 대가 지나가기엔 과할 정도였습니다. 4m가 넘었어요. 그리고 너무 정돈돼 있었습니다. 차들이 정확히 평행을 이루고 있었죠. 설마. 제 머릿속에 한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헬기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입 밖으로 말이 나왔습니다. 고속도로에 헬기가 착륙할 리 없어. 불가능했어요. 제 경력 15년 동안 고속도로 착륙은 단 한 번도 승인된 적이 없었습니다. 위험하니까요. 통제선을 칠 수 없고 차량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고 바람이 예측 불가하니까요.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어요. 바깥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귀를 기울였죠. 처음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 엔진 소리,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멀리서 아주 희미하게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규칙적이고 점점 커지는 소리였어요. 로터 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손이 차가워졌어요. 심장이 귓속에서 쿵쿵 울렸습니다. 안 돼.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헬기가 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로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구급차를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헬기를 위한 거였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갓길 폭, 로터 반경, 차량 간격, 바람의 방향. 모든 변수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여기는 착륙하면 안 됩니다. 헬기 소리가 커졌습니다. 이제 확실했어요. 하늘 어딘가에서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주변을 훑었어요. 갓길 폭을 측정했습니다. 양쪽 합쳐서 4m 반 정도였어요. 중앙 통로까지 합치면 7m에서 8m였죠. 헬기 로터 반경은 평균 6m입니다. 여유 공간을 고려하면 최소 10m는 필요해요. 하지만 지금 이 도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족했어요. 차량 밀집도도 문제였습니다. 1차선과 2차선의 차들이 빽빽했어요. 간격은 1m도 안 됐습니다. 로터 바람이 불면 흔들릴 수밖에 없었죠. 한 대만 움직여도 연쇄 충돌이 일어날 겁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입술이 말랐습니다. 여긴 안 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바람도 계산해야 했어요. 고속도로는 개방된 공간입니다. 측풍이 불면 헬기가 중심을 잃어요. 착륙 지점에서 2m만 벗어나도 로터가 차량과 충돌합니다. 제 머릿속에 사고 보고서 문장들이 떠올랐어요. 로터 블레이드가 차량 지붕과 접촉, 즉시 파손. 후방 기류로 인한 다수 차량 전복. 통제되지 않은 착륙으로 인한 대형 참사. 저는 이런 보고서를 수십 건 읽었습니다. 검토하고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웠어요. 그 모든 사고가 지금 제 눈앞에서 펼쳐질 것 같았습니다. 헬기 소리가 더 커졌어요. 이제 머리 위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하늘을 봤죠. 빨간 헬기가 보였습니다. 크지 않았어요. 중형 응급 헬기였습니다. 로터가 빠르게 돌고 있었고 기체 옆면에 붉은 십자가 그려져 있었어요. 헬기는 원을 그리며 천천히 하강하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발. 하지마. 하지만 헬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점점 낮아졌어요. 100m, 70m, 50m. 고도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마지막 계산이 끝났어요. 착륙 반경 부족. 차량 통제 불가. 바람 예측 불가. 결론 착륙 불가.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볼 수가 없었어요. 곧 사고가 날 거였습니다. 로터가 부서지고 차들이 뒤집히고 비명이 들릴 거였어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헬기는 계속 내려오고 있었고 차들은 여전히 조용했고 바람만 점점 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을 떴어요. 헬기가 30m 고도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착륙하려는 거였어요. 헬기가 내려왔습니다. 로터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세게요. 제 머리카락이 날렸고 옷깃이 펄럭였습니다. 차 안에서도 느껴질 정도였어요. 저는 양쪽 차선을 봤습니다. 차들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바람이 세게 불었지만 단 한 대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운전자들은 핸들을 꽉 잡고 있었어요.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죠. 차체가 약간 흔들렸지만 앞으로도 뒤로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제 입이 벌어졌어요. 헬기는 계속 내려왔습니다. 20m, 15m, 10m. 로터 소리가 귀청을 찢었어요. 바람은 더 세졌습니다. 먼지가 날렸고 작은 돌멩이들이 굴러다녔죠. 하지만 통로는 그대로였습니다. 1차선 차들은 왼쪽에, 2차선 차들은 오른쪽에 붙어 있었어요. 한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중앙 공간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죠. 헬기가 5m 고도까지 내려왔어요. 이제 착륙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착륙 바퀴가 도로에 닿았어요. 부드럽게요. 충격도 없었고 튕김도 없었습니다. 정확히 중앙선 위였어요. 양쪽 차선과의 거리가 완벽하게 똑같았습니다. 헬기가 멈췄습니다. 로터는 여전히 돌고 있었지만 기체는 완전히 정지했어요. 착륙이 끝난 거였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차가 부딪히지도 않았고 로터가 부서지지도 않았어요.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헬기 문이 열렸어요. 의료진 2명이 뛰어내렸습니다. 들것을 꺼냈죠. 그들은 중앙 통로를 따라 앞쪽으로 달렸어요. 빠르게요. 차들 사이로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양쪽 차량과의 간격이 정확했어요. 부딪힐 위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통로는 완벽했어요. 저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이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에서 모든 계산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착륙 불가 판정, 사고 예측, 위험 요소 분석. 전부 틀렸어요. 아무것도 맞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이 다시 돌아왔어요. 들것에 사람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헬기로 향했죠. 차에 부딪히지 않았어요. 통로가 충분했으니까요. 환자를 헬기에 실었습니다. 의료진이 올라탔어요. 문이 닫혔죠. 로터 소리가 다시 커졌습니다. 헬기가 천천히 떠올랐어요. 3m, 5m, 10m. 고도가 높아졌습니다. 바람이 다시 세게 불었지만 차들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어요. 20m쯤 올라갔을 때 헬기가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날아갔어요. 빠르게요. 몇 초 만에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바람이 멈췄어요. 로터 소리도 점점 작아졌습니다. 고속도로가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 15년 경력이 방금 부정당했습니다. 통제 없이도 안전이 확보됐어요. 경찰 없이도 지시 없이도 통제선 없이도요. 이건 운이 아니야.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계산되지 않은 질서야. 헬기 소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고속도로가 조용했어요. 엔진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몇 초가 지났습니다. 그때 앞쪽에서 한 대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1차선 차량이었습니다. 중앙으로 돌아오고 있었죠. 천천히요. 급하지 않게요. 그 다음 2차선 차량도 움직였습니다. 역시 천천히요. 서두르지 않았어요. 경적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차들이 하나씩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질서정연하게요. 마치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요.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우리 차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기사분이 핸들을 꺾어 중앙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연스럽게요. 다른 차들처럼요. 정체가 풀리고 있었습니다. 차들이 다시 달리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그리고 점점 빠르게요. 간격이 벌어졌습니다. 속도가 붙었어요. 5분쯤 지났을 때 도로는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차들이 제 차선에서 달리고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 35분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다시 확인했어요. 정체가 시작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오후 3시 23분이었어요. 12분이었습니다. 정체 시작부터 헬기 이륙까지 딱 12분이었어요. 제 입에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웃음이었어요. 유럽이었다면 최소 40분은 걸렸을 겁니다. 경찰이 오고 구역을 봉쇄하고 차량을 통제하고 헬기가 착륙하고 다시 차들을 풀고 그 모든 과정이요. 빠르면 40분, 보통은 50분, 길면 1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여기는 12분이었습니다. 통제선도 없이, 경찰도 없이, 지시도 없이요.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받아 적었어요. 오후 3시 23분 정체 시작. 오후 3시 27분 구급차 통과. 오후 3시 30분 헬기 착륙. 오후 3시 35분 정체 해소. 총 소요 시간 12분. 글자가 흔들렸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차들이 평범하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운전자들은 그냥 앞을 보고 있었어요. 특별할 것 없는 얼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방금 해낸 일은 특별했어요. 시스템이 그들을 통제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시스템을 완성했어요. 경찰이 질서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시민들이 질서를 선택했어요. 규칙이 안전을 보장한 게 아니었습니다. 신뢰가 안전을 만들었어요.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제 15년 경력이 방금 다시 쓰였습니다. 통제 없이는 안전도 없다. 제가 평생 믿어온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막본 12분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서울로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뭘 본 거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독일로 돌아온 건 사흘 후였습니다. 공항에서 집까지 가는 길, 저는 고속도로를 달리며 주변 차들을 봤어요. 평범하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차선을 지키고 신호를 따르고 규칙을 지키고 있었죠.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여기서 헬기가 착륙하면 어떻게 될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경찰이 올 겁니다. 도로를 봉쇄할 거예요. 차들을 한 대씩 빼낼 겁니다. 최소 40분은 걸릴 거예요. 아니, 50분일 수도 있죠. 그게 안전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12분도 안전이었어요. 사무실에 출근한 첫날, 저는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한국 방문 전에 쓰기 시작했던 초안이었어요. 첫 문장이 보였습니다. 안전은 통제에서 시작된다. 저는 커서를 그 문장에 놓았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지울 수가 없었어요. 15년간 믿어온 문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웠습니다. 그리고 새로 썼어요. 안전은 신뢰에서 시작된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장 버튼을 누를 때까지 떨렸어요. 한 달 후, 저는 유럽 응급항공 안전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각국 책임자들이 모였어요.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위스. 모두 제 동료들이었습니다. 발표 순서가 돌아왔을 때 저는 한국 이야기를 꺼냈어요. 고속도로에 헬기가 착륙했습니다. 경찰 없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사고는요? 없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단 한 건도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12분 이야기를요. 통제 없이 만들어진 통로를요. 흔들리지 않은 차들을요. 조용히 기다린 사람들을요. 착륙장을 만든 건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강의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학에서도 병원에서도 훈련장에서도요.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통제가 안전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신뢰가 안전을 만들어요. 가끔 노트를 꺼내봅니다. 그날 적은 기록을요. 총 소요 시간 12분. 그 숫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제가 본 건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기술도 아니었어요. 사람이었습니다. 서로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도 고속도로를 달릴 때면 생각합니다. 저 차들 사이로 헬기가 내려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우리에겐 그 신뢰가 있을까? 한국 사람들은 이미 그 안에 살고 있었어요. 매일요. 당연하게요. 저는 그저 12분 동안 그걸 목격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안전이 규칙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느끼셨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